그리고 또 조생종은 그렇잖아. 왜냐하면 생육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생육 시간이 짧은 게 수량이 많이 나겠어요? 생육 기간이 긴 게 수량이 많이 나겠어요? 이걸 생육 기간이라고 했을 때요.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 요게 기준이거든요. 요걸 기준, 이게 PI, Pinnacle Initiation, 유수 형성기, 요게 이제 기준이고요. 요 전의 단계를 우리가 영양생장기라고 합니다. 영양생장기. 영양생장기라고 그러고, 요 후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식생장기라고 그래요. 모든 식물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식물은 영양생장기하고 생식생장기로 나누는데요. 네, 이거는 전부 100%다 맞추시네요. 당연히 긴 게 생육이 더 많겠죠. 우리가 길다는 거는 뭐가 길다는 거죠? 길다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PI까지, 여기 PI가 이제 변수거든요. PI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죠. 그러면 PI가 여기 있다는 거죠. 길다는 거는 중만생종으로 갈수록. 그럼 여기에 이렇게 영양생장을 이만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땅속에 영양을 훨씬 더 많이 먹는 거죠. 여기 짧은 조생종. 조생종은 요거밖에 못 먹잖아, 영양을. 거기에 비해서 중만생종은 이렇게 영양을 많이 먹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량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등숙기간이잖아요. 벼는 등숙기간 출수 후 45일입니다. 45일. 이거는 고정이에요.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임신기간이 뭐 고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영양생장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일단 임신을 하고 나면 그 임신기간은 고정이에요.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짧든 길든 간에 뒤에 출수 후 소학기까지의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예. 물론 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영양 생장 기간으로 이제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을 나누는 기준이 되거든요. 등숙 기간이 아니라 기본 영양 생장 기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우리 그 농업 시험 치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 조생종 하면 읽는데 시간이 짧고 중만생종 하면 읽는데 그 시간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단계 기본 영양 생장 기간의 차이 때문에 조생종과 중생종, 중망생종을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맹겐보이 벼는 현재 이 상태고요. 이 상태고 이미 그 유수는 이쪽에서 형성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유수 형성되고 24일 걸리면 출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카운트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지금 24일 정도 되면 이쯤에서 출수기가 될 것 같아요. 출수기가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45일 지나면 그러니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으로는 앞으로 거의 한 20일 안에는 맹겐보이 벼들이 출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굉장히 환경에 약한 시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을 때가 제일 약하잖아요.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수인기, 이렇게 잉태하고 있을 때, 이삭이 요 안에 있을 때, 네. 요때가 제일 약한 시기예요. 지금 이제 벼가 제일 약한 시기죠. 맹겐보이가. 지금 요 상태니까요. 요 상태인데, 이때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밑에서 염해 피해를 받거나 하면 이 이삭이 안 올라오고 안 빠져요. 안 빠져. 목을 자꾸 빼줘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앞으로 20일 안에 만약에 출수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수확기까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 전공이라서 목소리 자체가 벌써 틀리죠. 고미숙님, 이 강의 수강하면 박사학위 받나요?
네, 이 강의 수강하면 정말 그 농대생들보다도 더 많은 아마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김남주님, 조생종 적정 수확 시기는 출수 후 45일경, 중생종은 45일경으로 가르치던데요. 수확 시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수확 시기는 수확 시기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기온, 평균 기온으로 판단해요. 평균 기온. 네. 평균 기온 1100도, 보통 1100도 되는 것을 일평균 기온을 합산해서 그게 1100도 될 때를 우리가 수확 시기로 잡는데, 제가 아까 등숙 기간을 조생종이든 중망세동이든 45일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전부 다 45일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온이 맞아줘야 돼. 기온이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45일보다 이쪽 기온에 더 큰 비중이 있어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인기가 제일 약한데 이삭이 이렇게 자꾸 잉태하는 시기에 이렇게 목이 쭉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저온이 오는 거야. 추워서 저온이 왔어. 그러면 얘들이 안 빠져요. 안 빠지면 당연히 이 등속 기간이 늘어나겠죠. 외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 정상적이면은 45일이면 되는데, 이게 안 빠지면 쑥쑥 빠져줘서 출수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때 기온 때문에 안 빠진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빠지면 이 45일이 50일이 되기도 하고요. 55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가 노멀하게 45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밀하게는 평균 기온의 110도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방금 이게 채팅이 올라갔나요? 김남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생종은 45일, 그 다음에 중생종, 중만생종은 50에서 55일째 수확을 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생종은 이 앞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니까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그 요인이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에서 만약에 8월 15일 날 출수를 했다. 보통 조생종은 8월 5일 정도에 출수합니다. 출수하면 이때가 더운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맞춰보면 45일째 되는 날이 평균 일평균 기온을 합산하면은 1100도씨가 나옵니다. 나오고, 근데 만약에 중만생종은 8월 15일에서 8월 20일 경에 보통 출수를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요. 가을로 가면서 온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1100도 정도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그게 한 5일 정도 더 있어야 돼요. 5일, 심하면 한 10일 정도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수확 시기가 조정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구체적인데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하면 이건 완전 전문 방송인데요. 일반 방송이 아니고. 네, 평균 기온이 높으면 빨라지고 세네갈은 기온이 높은 곳이라 빨라지겠네요, 박사님. 네, 시크 드래곤님 맞습니다. 네, 세네갈은 1100도가 조금 더 빨리 오겠죠. 평균 기온으로 따져가서. 네, 그래서 45일보다 조금 더 빨리 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네, 유기석 선생님 맞습니다. 하우스 안에서도 야간에도 팍팍 덥게 해주면 엄청 빨리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유기석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못 봤는데. 시작할 때 안 오셨구나.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네갈 벼 상황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채팅에 제가 좀 답변하고 그렇게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신미애 선생님, 네, 1100도. 네. 야, 제가 지금 현역에서 은퇴한 지가 뭐 거의 뭐 제법 됐는데, 이게 막 갑자기 생각나는 게 신기하네, 저도요. 1100도라는 게 갑자기 막, 이거 예정에도 없는데 그냥 생각이 나네요. 네, 이푸른 창공님, 벼가 일단 뿌리 잡고 성장하면 염해를 이겨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염해 이겨서 꼭
꼭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똑같은 벼를 2번 심는 거는 이제 모작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기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벼 1년 2기작,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모작은 이제 다른 작물 심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거죠. 가을에 뭐 보리나 밀을 심고 이쪽에 와서 해를 넘겨서 또 벼를 심을 때, 그러니까 벼 보리 이모작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모작 그럴 때 이 모자 있잖아요. 예, 모가 이 털모자를 쓰는데요. 털모자를 쓰는데 이게 작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모작 두 이자 써가지고 두 가지 작물을 심는 거를 우리가 이모작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동일한 작물 벼를 1년에 2번 할 때는 이기작이라고 씁니다. 이 두 번의 기간에 심는다는 거죠. 아, 네, 이대리님 들어보니 자꾸만 빠져 들어가네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 나는 정말 이게 벼 전공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아, 이게 시청자들이 지루하면 어떡하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괜히 뭐 그렇게 흥미로운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흥미있게 얘기하려고 사람에 비유해서 막 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헛가지치기 이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면적을, 이 헛된 삶의 이런 면적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게 우리도 좋다. 막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줄여 나가야죠. 예, 우리의 목표는 여기인데 여기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빠르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아, 일부러 막 이렇게 해요. 혹시 재미없을까 싶어서. 네, K6님, 세네갈은 이론적으로 하면 사기작 가능합니다. 사기작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골병하죠. 사람이 골병들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 논에 그 50도 되는 땡볕에 논에 들어가서 못 심으려고 하면, 네, 사람이 죽습니다. 네, 정순채님, 네, 이기작은 같은 거 2번, 이모작은 다른 거 2번.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예를 들어 써주면 되죠. 벼 이기작, 그 다음에 벼 보리 이모작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이영미 선생님, 네, 이 기작과 이 모작 제대로 알았어요. 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틀리게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뭐 방송에서도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시니컬 콘님, 농사의 니은자도 모르는데 재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민님, 네, 삼기작만. 삼기작도 힘들어요. 진짜. 음, 저도 진짜 논에 들어가서 농사 막 심어 같이 음보랩이란 주민들하고 농사 지어 보면 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가 정순채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뭐 2기작, 3기작, 4기작 이런 거 하려면 반드시 기계화가 돼야 됩니다. 기계화가 되면 그나마 가능하겠죠. 사람이 하려면 진짜 죽습니다. 사람 살려고 하는 짓인데 진짜 벼 심다가 사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형권님, 세네갈은 비료가 적어서 수확량이 적지 않은가요? 네, 정답입니다. 지금 비료를 주질 못해서 수확량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비료는 수량을 올리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특히 통일령벼, 그리고 어, 이 자포니카 말고 우리는 한국은 자포니카를 심는데요. 인디카, 예, 인디카라든가 인디카의 피를 받은 통일령 계통들, 예, 얘들은 비료를 주면 주는 대로 잘 먹어요. 비료를 주면 주는 대로 잘 먹을 것 같고 그걸 흡수해서 잘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비료도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정확한 양을 줘야 되고요. 필요한 양을 줘야 되고, 또 주는 시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수 형성기 때 정확하게 그때 줘야 되고요. 이게 주는 시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료를 막 무조건 많이 주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식 중대장님, 대한민국 사람은 사기작 할 겁니다. 아니에요. 사기작 못합니다. 진짜 죽습니다. 네, 이영민님, 여태 이모작인 줄 알았지요. 베트남은 이모작, 삼모작 하기 때문에 쌀 수출이 세계 1위라고 용어를 배우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모작이 아니고 기작입니다. 네,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부지런해요.
특히 베트남 여자들이 엄청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일도 잘하고 놀랐어요. 베트남 여자들이.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막 여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런 역사들이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이영미 선생님 말씀처럼 1 년에 2번 씹는 벼 이기작을 하고요. 또 수량도 많이 높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남부 지방은 또 직파 재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헥타르당 6톤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벼에 관해서는 굉장히 선진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